안녕하세요. 국풍 2000 송파강 강사 이정용입니다. 국공비, 국어를 공부하는 비법, 그 비법을 영역별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여러분,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에서 조정석 배우의 캐릭터였죠. 납득이 안 간다. 여러분, 납득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준 연애 편지와도 같은 그 지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공부 방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의된 개념을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B형이었어요.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유체가 뭐죠? 제 영혼이 이탈할 것 같네요. 유체란 물이나 공기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물, 액체나 공기, 기체입니다.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부력에 대한 문장이죠. 이 뜻을 이해해 보십시오. 이해하고 납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말이 어렵죠? 이해했습니까? 넘어가 볼까요? 자,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에 해당한다. 유체의 무게에 해당한다. 여러분,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라는 게 무엇이죠? 사실은 이 물체의 부피인 것이죠. 교수님께서 말을 꼬우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입니다. 이 물체의 무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피에 해당하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나 액체의 무게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력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물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한 뭐가 달라지면 부력은 달라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세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OX 당연히 X가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균일한 밀도의 액체라고 그랬어요. 균일한 밀도의 액체, 즉 유체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유체의 무게니까 유체가 변하지 않는 한 부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택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했나요? 부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력, 네모, 부력, 세모, 항력, 동그라미 그렇게 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줄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항계 공부 방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화자와 서술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납득해야 됩니다. 김소영 시인의 사령입니다. 활자는 발작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화자는 나일 텐데 말하는 사람일 텐데 이 화자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추리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시 안에 있는 말들을 조합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우습다. 자기를 우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자자에다 비웃을 조. 자, 스스로를 비웃는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자조의 감정을 이 화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어렵죠? 기본적으로 문법,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기해야 될 지식은 지엽적인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변두리에 콕 박혀져 있는 그런 지식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 한 귀퉁이에 있는 지식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지식이 핵심적인 지식일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를테면 기출문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수능. 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시험지에 출제되어 있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죠. 자, 한글 맞춤법 제1항 파생어와 합성어. 그러면 파생어와 합성어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과목을 이 분야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이냐, 바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서, 문학, 문법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쓰레기죠, 방. 정돈되어 있지 않는 방, 정돈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의 국어 지식은 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엉켜져 있고 헝클어져 있는 지식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지식을 정돈해드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게 넣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어 저와 함께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열공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